학생, 각선미 실화냐? 김준장이 말했어요. 한 잔 받아. 지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술은 못 마셔요. 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뭘 그래? 김준장이 지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이 밤 그냥 넘길 거 아냐? 영상 하나면 로테크도 날아가. 지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건 아주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지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뭐라고요? 못 들었나? 영상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김준장이 지하의 귀에 속삭였어요.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 아냐? 나한테 잘해주면 로테크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고. 저 지금 가봐야 해요. 지하가 팔을 빼려고 했지만 김준장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8월 한여름 계룡대 병영체험 페스티벌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22 한지아는 저녁 후 복학을 기다리며 이번 행사 아르바이트를 맡게 되었어요. 로테크 준비생인 지아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아가 맡은 부스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쓰는 바코드 스캐너 대신 1990년대 군번줄 스탬프를 기념품으로 찍어주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옛날 물건을 누가 좋아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거 진짜 옛날 거네. 50대 아주머니가 군번줄 스탬프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 이런 거 차고 다니셨는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하셨어. 맞아요, 맞아. 옆에 있던 60대 아저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이등병 때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웃기다. 지아는 이런 반응들이 신기했어요. 단순한 스탬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특히 중장년층 관람객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거였어요. 학생, 혹시 군대 경험 있어? 한 할아버지가 지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로테크 준비 중이에요.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로테크구나. 요즘은 여학생들도 많이 한다던데. 할아버지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때랑은 정말 다르네. 그때는 꿈도 못 꿨지. 지아는 그런 대화들이 좋았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지아의 좌우명은 어디서든 유쾌하게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는 게 지아만의 특별한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합참의장 한명수 대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지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게 뻔했거든요. 아, 한지아 씨네. 합참의장 따님이시구나. 그래서 로테크를 하시는 거군요.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아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 한지아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계급장이 아니라 자신만의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오후가 되면서 행사장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특히 군복 체험 코너는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빠, 나도 군인 되고 싶어. 한 꼬마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아는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군대라는 게 딱딱하고 무서운 곳이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4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하의 부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지하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학생, 수고 많네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지아입니다. 아, 한지아. 그 남자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한명수 대장님과 지아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같은 성씨일 뿐입니다. 지아가 재빨리 부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실례했네요. 그리고는 스탬프 하나를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 남자의 시선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냥 우연히 성씨가 같아서 물어본 거겠지. 뭐 그런 거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설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행사가 끝나갈 무렵 지아는 뿌듯한 마음으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하루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아직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준장이 지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녁 7시 행사 만찬장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행사 관계자가 만찬 서빙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어차피 집에 가봐야 할 일도 없어서 지아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만찬장은 생각보다 격식 있는 분위기였어요. 각 부대의 간부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서 건배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음료수를 나르며 서빙을 도왔어요. 학생들 수고 많았어요. 한 대령이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지아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만찬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아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빈 잔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지아의 팔을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오늘 오후에 봤던 그 준장이었습니다. 학생,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김태건 준장이 말했습니다. 술 냄새가 확실히 났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서빙 중이라서요. 지아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 준장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아의 팔목을 더 세게 잡더니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만찬장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학생, 각선미 실화냐? 김 준장이 혀 짧은 소리로 말했어요. 한 잔 받아. 지아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각선미라니 이런 말을 공공장소에서 당당하게 하다니. 더군다나 자신보다 30살이나 많은 군 간부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술은 못 마셔요.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뭘 그래. 김 준장이 지아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이 밤 그냥 넘길 거 아냐. 영상 하나면 로테크도 날아가. 지아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뭐라고요?
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못 들었나? 영상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김준장이 지아의 귀에 속삭였어요.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 아냐. 나한테 잘해주면 로테크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고. 지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이에요. 저 지금 가봐야 해요. 지아가 팔을 빼려고 했지만 김준장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가지마.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 김준장의 목소리가 점점 끈적해졌어요. 한명수 대장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다른 거 아냐? 지아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역시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떻게 아세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내 직업이야. 김준장이 비웃었어요. 합참의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오히려 더 재미있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장 한쪽에서 플래시가 번쩍 터졌어요. 행사 사진을 찍고 있던 사진사가 실수로 플래시를 터뜨린 거였는데 마침 김준장이 지아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김준장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좋은 사진 나왔겠네. 지아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진까지 찍혔다니. 그것도 마치 자신이 김준장과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각도로 말이에요. 사진 지워주세요. 지아가 사진사에게 간청했어요. 아, 네. 물론이죠. 사진사가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준장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행사 기념 사진인데 뭘 지워요. 하지만 사진사가 머뭇거렸어요. 지우지 마세요. 김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지아는 이제 완전히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사진은 찍혔고 김준장은 계속 협박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생, 생각해봐. 김준장이 다시 지아의 귀에 속삭였어요. 지금 거부하면 이 사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지만 내 말 들어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지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말하자니 걱정을 끼칠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어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김준장이 지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내 연락처 알지? 내일까지 답 주면 돼.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테이블로 가버렸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지아가 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찬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있었고 아무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만 혼자 이 끔찍한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지아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보였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다니.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일을 당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준장의 끈적한 목소리와 협박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각선미 실하냐는 말,
영상 하나면 로테크도 날아간다는 협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아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지아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국방부 헬프콜이었어요. 군 내부 성추행이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였거든요. 지아는 스마트폰을 들고 군 통신망에 접속해 봤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입력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준장의 말처럼 정말 로테크에서 탈락하게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당하게 될까요? 지아는 군대 내부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다 보니 어릴 적부터 군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군 내부 고발은 종종 명예실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지아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의학 전공 동기인 최경수 하사였습니다. 경수는 지아와 함께 로테크를 준비하는 동기였는데 이미 군복무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경수는 정의감이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지아는 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군대에서는 이미 기상 시간이 지났을 테니까요. 여보세요, 지아야?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야, 미안해. 이른 시간에 전화해서.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준장의 협박부터 사진이 찍힌 것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있나? 지아야,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그 사진 원본을 구할 수 있어? 경수가 물었습니다. 행사 사진사가 찍었는데 아마 행사 주최 측에서 가지고 있을 거야. 좋아. 그리고 혹시 녹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수가 아쉬워했어요. 그건 못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아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아야, 아버지께는 말씀드렸어? 지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못했어.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아버지가 합참의장이시잖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문제야. 지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김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더 무서워. 마치 노린 것 같잖아. 경수도 지아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일이 합참의장의 딸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라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알겠어. 일단 아버지께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끼리 먼저 해결해보자. 경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경수야. 뭘,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있어? 그런데 지아야, 혹시 그 김준장이 다시 연락 오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 알겠지? 응,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지아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지아의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자마자 김준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지? 오늘 저녁 7시 계룡대 후문 커피숍에서 만나자.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지아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벌써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만나자는 거였어요. 지아는 즉시 경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준장한테 연락 왔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데 어떻게 하지? 경수의 답장은 금세 왔어요. 절대 가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하지만 김준장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지아의 소셜미디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댓글들도 이상했어요. 연애 중이시구나. 남자친구 멋있네요.
군인과 사귀고 계신가 봐요. 지아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연애 관련 포스팅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어제 만찬장에서 찍힌 사진이 어디선가 유포되고 있었어요. 김준장과 팔짱을 끼고 있는 듯한 각도로 찍힌 사진이 마치 연인 사진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급하게 그 사진들을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했지만 이미 여러 곳에 퍼진 상태였어요. 더 심각한 건 그 사진들과 함께 로테크 준비생과 준장의 로맨스라는 제목까지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지아는 절망했어요. 김준장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먼저 사진을 유포해서 기정사실화시킨 다음 지아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미 연인 관계인 것처럼 소문이 퍼졌으니 이제 와서 성추행이라고 주장해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지아는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김준장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경수 하사는 지아의 급한 연락을 받고 바로 외박 신청을 냈습니다. 다행히 의무병이라는 특성상 응급상황 외박이 승인되었어요. 경수는 부대 매점에서 특별한 물건 2개를 샀습니다. 바로 2000년대 군 PX 인기템이었던 초코우유와 미린다 세트였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경수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초코우유가 뭘 도와준다는 거야? 지아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따라와 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경수는 지아를 데리고 헌병수사단 지능범죄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경수가 의무대에서 알게 된 수사관이 있었거든요. 40대 초반의 김상철 수사관이었는데 경수가 몸살로 고생할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경수야, 웬일이야? 김상철 수사관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형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경수가 초코우유와 미린다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세요. 김상철 수사관은 초코우유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추억이네. 내가 신병일 때 간식이었는데, 맞죠? 그때 생각나시죠? 경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PX 가서 이거 사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지. 김상철 수사관이 초코우유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 경수는 지아를 소개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상철 수사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있나?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김상철 수사관이 분노했어요. 학생, 혹시 증거가 있어요? 사진이 있긴 한데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지아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상철 수사관은 소셜미디어에 퍼진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상하네. 이 사진 각도가 너무 의도적이야. 어떤 뜻이에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봐봐. 이 사진은 분명히 플래시가 터진 순간에 찍힌 건데 각도가 너무 계산적이야.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김상철 수사관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럼 계획적인 범죄라는 뜻인가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런데 다행히 이 사진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 김상철 수사관이 컴퓨터로 사진을 옮겼어요. EXIF 데이터 타임스탬프를 확인해보자. 김상철 수사관은 능숙하게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봐. 사진이 찍힌 정확한 시간이 오후 7시 23분이야. 그리고 이 데이터는 조작하기 어려워.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죠? 경수가 궁금해했어요. 행사용 CCTV와 대조해보면 돼. 그 시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 김상철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김상철 수사관은 즉시 계룡대 행사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만찬장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녹화 영상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1시간 후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7시 23분경의 영상을 재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기 봐요. 김상철 수사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김준장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는 분명히 저항하고 있고 영상에는 지아가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김준장이 지아의 팔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김상철 수사관이 다른 각도의 영상을 재생했어요. 김준장이 피해자를 추적하던 동선이 다 찍혀 있어. 영상을 보니 김준장이 오후 내내 지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확실했어요. 지아가 서빙을 하러 움직일 때마다 김준장의 시선이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야. 김상철 수사관이 단언했어요. 하지만 그때 김상철 수사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합참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김상철 수사관입니다. 김상철 수사관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 김상철 수사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김준장 측에서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 합참 비서실을 통해서 말이야. 김상철 수사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떤 압력이요? 지아가 불안해했어요. 고발하면 아버지 승진의 흠집이 날 수 있다는 협박이야. 그리고 이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야. 지아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역시 김준장은 아버지까지 이용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김상철 수사관이 지아를 격려했어요. 증거는 충분해. CCTV 영상도 있고 사진에 EXIF 데이터도 있어. 그런데 정말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까요? 지아가 걱정했어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포기하면 김준장은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할 거라는 거야. 김상철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경수도 지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아야,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증거도 있고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탄 택시가 갑자기 의문의 승합차에 가로막혔어요. 뭐야? 왜 갑자기 끼어들어? 택시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승합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려와 택시 문을 열었어요. 그들은 지아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아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용히 해. 그냥 휴대폰만 가져가는 거야.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휴대폰을 빼앗긴 후 그들은 바로 승합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택시기사도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준장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증거들이 사라졌고 지아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지아는 공중전화를 찾아 경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수는 즉시 달려와서 지아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지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휴대폰에 있던 모든 증거들이 사라졌어. 괜찮아. 김상철 형한테는 이미 CCTV 영상을 복사해뒀으니까. 경수가 지아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상철 수사관이 경수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경수야, 큰일 났어. 김상철 수사관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서버에 해킹이 있었대. CCTV 영상 파일들이 모두 손상됐어. 경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증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복사본도 마찬가지야. 누군가 매우 전문적으로 작업한 것 같아. 지아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김준장의 조직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합참 청사 5층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는 김준장과 몇 명의 군무원들이 참석했어요.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는 김준장이 지아를 뒤에서 밀착 포옹하고 있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CCTV 원본은 삭제되었다고 했는데 이 영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은 서로 합의된 관계입니다. 김준장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영상 속에서는 지아가 김준장에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연인들처럼 친밀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한 군무원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김준장이 반박했어요. 영상의 화질이나 각도가 원본과 다른 것 같은데요. 그때 김준장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김준장이 그 군무원에게 봉투를 밀었어요.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뭐죠? 군무원이 당황했어요. 영상 합성이라는 말 좀 해주세요.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가짜 영상 만들기 쉽잖아요.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몰랐어요. 하지만 김준장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아는 집 근처 카페에서 경수와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아의 임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아 씨죠? 저는 헌병수사단 박수사관입니다. 지아는 반가웠어요. 드디어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준장 성추행 건으로 신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내일 수사단으로 출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헌병수사단에 도착한 지아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어요. 한지아 씨, 앉으세요. 박 수사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김준장과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이 연인 관계라는 게 사실인가요?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연인 관계라니요? 여기 증거 영상이 있는데요. 박 수사관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지아와 김준장이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분명히 원본과는 다른 각도였는데 마치 지아가 김준장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지아가 소리쳤어요. 조작이라고 하시는데 전문 분석 결과 원본이라고 나왔습니다. 지아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거짓말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후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분명히 성추행을 당했다고요. 박 수사관은 지아의 말을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지아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김준장 상대로는 승산이 없어요. 그분은 이미 윗선에서 보호받고 있거든요. 윗선이요? 더 이상 이 사건을 진행하는 건 무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도 합의하는 게 좋겠어요. 지아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수사기관마저 김준장 편에 서 있다니. 도대체 김준장의 힘이 얼마나 큰 건가요? 수사단을 나온 지아는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때 경수가 달려왔습니다. 지아야, 어떻게 됐어? 지아는 수사단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경수도 분노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김준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일 줄은 몰랐어. 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지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로테크도 포기해야겠어. 지아는 가방에서 로테크 포기 각서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거였는데 정말 이걸 제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아야, 아직 포기하지 마. 경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어? 증거도 없고 수사기관도 믿어주지 않는데.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김준장도 인간인데
완벽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아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일로 고통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수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김준장이 아무리 치밀해도 과거의 흔적까지는 완벽하게 지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아야, 혹시 김준장이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만약 과거 피해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아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그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경수의 말에 희망을 품은 지아였지만 김준장의 과거를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수에게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의무대에서 만난 선배들 중에 오래전부터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아야, 내가 아는 선배가 하나 있어. 김준장이 대위 시절을 알고 있을 거야. 경수가 말했어요. 그 선배는 이제 전역한 김병철 전 상사였습니다. 20년 넘게 군복무를 하면서 여러 부대를 거쳐온 베테랑이었어요. 경수는 김병철 전 상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배님, 경수입니다. 혹시 시간 있으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경수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경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김병철 전 상사는 김준장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자식이 또 그런 일을 저질렀구나. 김병철 전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님, 혹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있었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김병철 전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야. 김병철 전 상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준장이 대위 소령 시절부터 여군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처벌받지 않았나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피해자들이 포기했어. 압력도 있었고 증거인멸도 있었고. 김병철 전 상사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혹시 그때 증거가 남아있는 건 없을까요? 경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병철 전 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을 수도 있어. 내 전우 중에 옛날 물건들을 모으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는 이제 민간인이 된 박정호 씨였습니다. 군대 물품 수집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2000년대 초반 군대 생활 관련 물건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나 병철이야. 혹시 2003년경 물건들 중에 특별한 게 있나? 박정호 씨는 창고를 뒤져보더니 신기한 걸 찾아냈어요. 바로 2003년식 이지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거 김준장이 잃어버린 폰이야. 그때 주워서 가지고 있었는데 박정호 씨가 말했어요. 폰 안에 뭔가 남아있을까? 김병철 전 상사가 물었습니다. 확인해보자. 놀랍게도 그 폴더폰에는 아직도 배터리가 남아있었어요. 충전기를 연결하고 전원을 켜보니 폰이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목록을 확인해보니 녹음 파일들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어요. 김준장이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며 녹음해둔 파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보니 김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짜 대박이었어. 별들 딸이라도 각선미 좋으면 끝장이지. 두 번째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찍어놓고 알아서 기라해. 어차피 누가 믿겠어? 내가 준장인데. 세 번째 파일은 구체적인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로테크? 그딴 거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 아버지 승진도 마찬가지고. 지아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김준장 본인의 목소리로 된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 폰
어떻게 구한 거예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2003년에 김준장이 술 먹고 잃어버린 거야. 그때 내가 주워서 보관해뒀지. 박정호 씨가 설명했어요. 왜 보관해 두신 거예요? 언젠가는 쓸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자식 행동을 보니까 말이야. 김병철 전 상사가 폰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거 원본성 검증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경수가 말했어요. 우리 부대에 테크 SOF 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일해요. 다음 날 경수는 테크 SOF 팀을 찾아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이중희가 폴더폰을 분석했어요. 이거 진짜 2003년식이네요. 요즘은 이런 폰 보기 힘든데. 이중희가 신기해했어요. 원본성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시대 폰들은 조작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이중희는 정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의 메타데이터, 음성 패턴, 시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이 녹음들은 100% 원본이에요.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경수는 기뻤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어요. 이미 헌병수사단은 김준장 편에 서 있었고 일반적인 경로로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병철 전 상사가 제안했어요. 수사단장한테 직접 가보자.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수사단장을 만나기 전에 김준장이 또 다른 수를 써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압력을 넣어온 거였습니다. 합참 비서실에서 헌병수사단장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수사단장님, 김준장 건은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합참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딸 문제로 군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수사단장은 난처했어요. 합참의장의 뜻이라고 하니 거역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수사단장은 김상철 수사관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김준장 사건 종결하자. 하지만 수사단장님, 새로운 증거가. 준장 상대는 무리야. 윗선에서 정리하라고 했어. 김상철 수사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 조직의 압력을 이길 수는 없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지아는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잃은 것 같았어요. 폴더폰 증거까지 있는데도 막혀버렸으니까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지아가 로테크 포기 각서를 다시 꺼냈어요. 하지만 경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아직 한 사람이 더 있어. 누구? 내 아버지 말이야. 이제는 정말 말씀드려야 할 때 같아. 지아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경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였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정말 도와주실까? 지아가 불안해했어요. 당연하지. 아버지가 합참의장이시잖아. 경수가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아는 다른 걱정이 있었습니다. 김준장이 아버지 이름을 이용해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했잖아. 만약 아버지가 정말 그런 뜻이라면? 설마 그럴 리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도 알잖아. 지아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한명수 대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아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김준장의 성추행부터 협박, 증거인멸,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이용한 압력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한명수 대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지금까지 혼자 이런 걸 견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피해가 갈까봐.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피해가 무슨 피해야? 한명수 대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제일 먼저 헌병 수사단장을 호출했습니다. 수사단장, 지금 당장 오세요. 네, 의장님. 헌병 수사단장이 도착하자 한명수 대장은 냉정하게 물었어요. 김준장 사건 왜 종결했습니까? 그게 의장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해서.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나요? 수사단장은 당황했어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비서실 누가요? 그게 정확한 이름은. 한명수 대장은 즉시 비서실을 조사했어요. 과연 김준장이 비서실 직원 한 명을 매수해서 가짜 지시를 내리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뻔뻔한 자식이. 한명수 대장이 이를 갈았어요. 그 다음은 경수가 찾아낸 폴더폰 증거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테크 SOF팀 이중희가 직접 합참해서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의장님, 이 녹음들은 100% 원본입니다. 김준장 본인의 목소리가 확실해요. 한명수 대장은 녹음을 직접 들어봤어요. 김준장이 자신의 딸을 비하하고 협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한명수 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사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군 검찰에 직송합니다. 계급장 떼고 넣어요. 한명수 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이 사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준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어요. 합참의장의 직접 개입으로 모든 압력과 로비가 무효화되었거든요. 며칠 후 군사법정이 열렸습니다. 비공개 재판이었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김준장이 합참의장 딸을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거든요. 재판정에 선 김준장은 전투복 차림이었어요.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위는 입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태건,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가 명령했어요. 김준장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부인할 생각이었거든요. 피고는 군 인권법 제13조 위반, 협박,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모두 유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찰관이 폴더폰 녹음을 재생했어요. 법정 안에 김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별들 딸이라도 각선미 좋으면 끝장이지. 찍어놓고 알아서 기라해. 김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2003년에 잃어버린 폰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건 조작된 증거입니다. 김준장이 소리쳤어요. 2003년식 폴더폰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관이 반박했어요.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조작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김준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CCTV 영상도 복구되었습니다. 검찰관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CCTV는 삭제됐다고 들었는데요. 김준장이 당황했어요. 백업 서버에 원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협박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준장은 이제 완전히 절망했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준장은 괴성을 질렀어요. 딸 자식 방패 세우는 합참의장. 이게 정의냐?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있던 중령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김준장의 행동이 너무나 추악했거든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태건을 군 인권법 위반 및 협박,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8년, 보수 및 연금 몰수에 처합니다. 김준장의 어깨에서 계급장 3개가 떨어졌어요. 준장에서 일반인으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급장이 법정 바닥에 떨어지는 금속성 충격음이 홀 안에 울렸어요. 그 소리는 김준장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지아는 법정 밖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김준장의 판결이 내려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지아는 로테크 64기로 성공적으로 임관을 앞두고 있었고, 경수 중사는 진급해서 의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지아가 주도하여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충남 계룡대에 있던 옛 마네킹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리얼 PX라는 이름의 군 인권 플랫폼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군 내부 성추행이나 부조리를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었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네요. 김상철 수사관이 지아에게 말했어요. 그때 초코우유 가져온 게 이렇게 큰 일의 시작이 될 줄 몰랐어요.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 수사관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개소식장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바로 추억의 PX 코너였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군 생활 관련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뽑기 기계였어요. 진짜 옛날 동전을 넣고 돌리는 아날로그 뽑기 기계였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옛날 거네. 한 예비역 아저씨가 신기해했어요. 우리 때 부대 매점에 있던 거랑 똑같아. 맞아요. 그때 생각나죠? 지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거 하나 뽑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개소식 행사는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어요. 배경음악으로는 2000년대 국군방송 영타이거 연대기 테마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중장년층 참석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음악이었어요. 이 음악 들으니까 정말 그때 생각나네. 한 예비역 대령이 말했어요. 지아는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어요. 손에는 노란색 PX 초코우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 PX 대표 한지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아는 잠시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경수 중사와 김상철 수사관, 김병철 전 상사, 박정호 씨 등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하나씩 소개했어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리얼 PX도 없었을 거예요. 특히 경수 중사님은 지금 저희 플랫폼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경수가 무대에 올라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경수 중사입니다. 앞으로 군 인권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아는 초코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초코우유냐고 물어보세요. 사실 이 초코우유가 저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아는 경수가 김상철 수사관에게 초코우유를 가져다 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진심이 담긴 초코우유 한 팩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아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군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은 초코우유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초코우유는 정말 특별한 거였지. 한 아저씨가 옆 사람에게 말했어요. 맞아. 그거 하나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어. 지아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계급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세상이 조금은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이 말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군 관계자들에게는 깊이 와닿는 메시지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추억의 PX 코너를 둘러봤어요. 뽑기 기계에는 줄이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옛날 군생활 생각나네. 한 예비역 아저씨가 뽑기 기계에 동전을 넣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는 이런 작은 것도 정말 소중했지. 지아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명수 대장도 조용히 개소식에 참석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아야, 정말 잘했다. 아버지가 지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거고. 개소식이 모두 끝나고 지아와 경수,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들이 함께 자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초코우유와 미린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김상철 수사관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아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죠. 김병철 전 상사가 초코우유를 들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 2003년 폴더폰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경수가 말했어요.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계룡대 병영 체험 페스티벌이 열렸던 그 장소가 보였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절망으로 가득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어요. 각선미 실화냐는 구태적인 언어는 이제 수장되었고 대신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의 물결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지아는 초코우유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급장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믿음을 잃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병영의 작은 치유의 물결이 번져갔고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